자, 50페이지 1번 문항 보니까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한 내용이니까 1번부터 5번 선택지에다가 그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해가 아니라 출제자가 여기다 던져주고 결국에는 어느 문단에 언급되어 있느냐죠? 어느 문단과 관련이 되어 있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수분 그림 찾기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에 제시된 SF 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기에 SF 소설의 줄거리가 나와 있고 다르코 수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다르코 수빈이 지문 안에 나올 거고 이 다르코 수빈의 이제 주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장, 다르코 수빈의 이 주장을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둘의 연관성을 따져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다가 던져줄 거고, 그게 어느 문단에 언급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중심으로 SF와 판타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이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낯선 것이라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 문단에서 낯선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지문이 길어요. 네 번째 문단까지 있는 걸 봤을 때 그 차이점이 그 뒤에 있는 문단에서 계속 설명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지문에 이제 SF뿐만 아니라 판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문단에서 나타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자, SF, 사이언스 픽션. 자, SF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콘텐츠,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SF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핵심어죠.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의성이라는 단어는 시기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의성이라는 것은 시기 적절성,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지적 반응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대요. 자, 역할을 설명을 했네요. 자, 초기의 SF는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의 SF,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내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그래서 상상력에 기반하고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낸다면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겼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래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빈은 이제 다르코 수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 게 이제 다르코 수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SF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기 SF가 지금 그 판타지와 유사하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니까 다르코 수빈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판타지와 구별되는 그 특징, SF만의 특징, 이것이 바로 낯선 것의 차이다라는 거죠. 판타지는 이제 핵심어 판타지입니다. 우리가 3번 문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 그래서 판타지의 이 낯선 것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자, 그런데 이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상상의 존재는, 자,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예요.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자, 이걸 의심하고 거부하면 판타지의 구조가 깨진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용이라는 거, 바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실제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판타지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판타지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의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더라라는 거. 자, 세 번째 문단. SF도 이제 SF를 설명하네요.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비는 SF를 인지와 낯섦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자, 이 수빈이 바로 이 SF를 바로 인지와 낯섦의 상호작용이 바로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을 했고 판타지와 구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인지적 낯섦이다라는 거네. 자,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지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낯설게 느낀다라는 거. 자, 이것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섦은 반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비는, 자, 이제 수빈, 그쵸? SF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금 이 SF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다. 자,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죠.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자, 그래서 그 현실,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 자, 이는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바로 익숙하게 느끼는 인지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상상의 틀은, 이제 상상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르다. 자,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있다. 자, 이거는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을 신뢰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신뢰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된 낯선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면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차이점을 또 나왔네요. 3번. 네, 그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이제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알고 가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대개기자에 그러하다 연, 그 다음에 성질 성자를 써서 대개그러한 성질, 즉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개연성이 바로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자, 수비는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섦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SF의 낯선 것은 바로 낯섦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섦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섦으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섦이 지금 바로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낯섦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수비는 SF의 낯섦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바로 판타지와 구별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낯설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SF가, 이 수빈이라는 분이 SF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차이점,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보이는 특징으로 또 다른 특징으로 노붐을 이야기했다. 자, 수비는 이제 두 번째 다른 특징으로 노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노붐이라는 거 핵심어죠. 새로운 것을 의미하면 새로운 것이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되다. 그래서 이 경험한 이제 그 현실과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바로 이 노붐이다. 자, 노붐의 특징 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자, 이제 총체적이다라는 특징. 자,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런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는 실제 현실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SF에 등장했던 노붐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가 바로 그 다른 시각, 지금까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자,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또 조심해야 된다 봐. 수비는 노붐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 이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노붐이라는 것이 바로 개연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자, 그래서 이 SF의 이 새로운 것들, 자, 이 판타지는 초자연적 신비로운 것들이지만 이거와 달리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는 또 차이점이 나와요.
3번 문항과 또 연결됐죠. 현재 과학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빈은 이러한 녹음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빈이라는 이 비평가가 이야기한 부분을 봤을 때 그 현실하고 우리가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벤져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앤트맨, 양자물리학. 그렇죠? 우리가 양자물리학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양자물리학은 사실 과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은 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물리학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지금 양자물리학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사회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재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수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 기반으로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관련을 지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으로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적절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1번 보면, 다른 장르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인물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다른 장르가 바로 판타지고, 그 정체성을 맡은 그 인물이 바로 수빈이라는 인물이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줄 이렇게 보시면 수빈이 판타지하고 분류해서 S만의 특징 정리하게 낯성의 차이를 설명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 자, 2번 문항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보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SF 소설, 이거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주인공의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들의 언어 개념이나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 앞뒤를 정할 수가 없다.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서 순환한 상태인 것이다.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지문하고 연결되죠.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 자, 이는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수빈이 주장한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문단의 9째 줄, 4문단에 9째 줄에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수빈의 주장하고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3번이 답인데 한번 보시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면서 주인공의 생활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녹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녹음이라는 거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 즉 50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시면 녹음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녹음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3번이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와서 판타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공통점이라는 부분은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상력에 기반하고 낯선 것이 등장한다. 이 말이 공통점으로 쓰면 되고, 차이점은 그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됐죠. 3문단과 4문단에서 언급을 하는데, 3문단에 일단은 11번째 줄에 보시면 11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 11번째 줄 SF에 등장한 새로운 것들은 이거와 달리라고 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11째 줄부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정리해보면, 초자연적인 신별과 달리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구나. 잘못 적었네요. 11시 이 내용이 아닌데?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 잘못 읽었어요. 기반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16째 줄부터 16줄부터 끝부분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면 느끼는 거 그치지 않고, 자,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서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상상력에 기반한 낯선 것이 등장한다. 그러나 SF는 과학적 원리를 기반한 개연성을 추구하고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서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로서 판타지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지요? 없으면